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4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사실 미국 시장이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중동 이슈가 아직도 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보합권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제 예상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는데, 그간 계속해서 쉬고 있었던 코스닥에서 갑자기 상승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좀 상승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계좌가 좀 좋아지니까 오늘은 좀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해피하게 주말을 맞이하신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율이라고 하죠. 마진율이 72%. 말도 안 나옵니다. 이거 전 세계 1등입니다. 엔비디아도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60%대고요. 그 다음에 TSMC도 파면 팔수록 돈을 되게 잘 버는데 TSMC가 50%대예요. 영업이익률이 72%라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냥 100만 원어치 팔면 72만 원이 수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물론 삼성전자도 마진율이 좋겠지만 SK 하이닉스는 D램이나 낸드 플래시보다는 HBM 쪽에 납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을 수밖에 없다. 고로 제가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편애하고 편애를 좀 하긴 하죠. 하이닉스를 훨씬 더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하이닉스의 중심은 워낙에 지금 HBM이다 보니까 HBM 쪽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 저는 될 거다. 그리고 HBF까지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엔 하이닉스는 쉽사리 주가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도 좋지만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좋아하는 1인입니다. 그 다음 바로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는데 파업 리스크가 좀 크죠. 계속 뭐 파업을 어떻게 한다, 성과급을 어디까지 준다, 뭐 우리 아예 공장 안 돌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뉴스에서는 이제 주가가 파업 때문에 발목이 잡히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로지 제 생각입니다. 오로지 제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발목을 잡히기는커녕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지금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과 D램과 낸드 플래시는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러면 물건을 만들지 못하면 물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만한 합의를 보셨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지만 만약에 생산적인 차질이 있다? 라고 해서 삼성전자 떨어지고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D램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그래서 만약에 파업 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진다? 저는 매수의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이게 뭐 제가 지금 뭐 이게 연결되진 않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지금 동일본 쪽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공장이 키옥시아 공장입니다. 일본의 키옥시아. 근데 그 키옥시아가 낸드 플래시를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낸드가 어때요? 없죠. 그래서 파업 때문에 못 만들면 저는 이것 또한 시장에서 호재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것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오늘 아침에 새벽발 조간신문에 좀 나온 얘기인데 너무 이제 기억이 생생해가지고 제가 담아왔어요. 외국인 환자, 그러니까 방한 외국인들 중에 환자로 입국하는 분들이 2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위가 어딘지 아세요? 1위? 예, 1위가 피부과. 옛날에는 성형외과였잖아요. 1위가 피부과, 2위가 성형외과입니다. 근데 1위의 피부과가 60%고요. 성형외과가 2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피부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최대 강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발전된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 발전이 된건
세상은 아니고 전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의사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의사 중에서도 거기서도 또 똑똑한 사람이 피부과를 많이 가요. 왜? 돈을 잘 버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손기술들도 좋고요. 워낙 이렇게 영특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많이 가다 보니까 이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기술력도 좋고 쓰는 약품도 좋고. 그래서 피부 미용하면은 뭐 휴젤이라든지 보톡스 쪽에 휴젤이라든지 뭐 클래시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ECM 스킨 부스터 정도에는 뭐 한스바이오메드라든지 그다음에 LNC 바이오 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다 좋다 보니까 스킨 부스터라든지 보톡스 쪽도 괜찮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사실은 반도체가 아마 드라마틱하게 좋진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약바이오 움직였고, 화장품 움직이고, 소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그간의 전쟁 리스크 때문에 놀자주라고 불렸던 호텔, 리조트, 뭐 화장품, 뭐 피부 미용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는 전쟁은 거의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말 사이에 전쟁이 뭐 크게 또 일어나가지고 시장이 빠지면 그때가 또 기회겠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는 맞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상승이 되고 있는 추세 지금 정상화가 됐잖아요. 이제 반도체만 가고 뭐 자동차만 가고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정상화돼서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매도를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의 상승세를 충분히 느끼시는 게 좋다. 내가 엉성한 종목이 우연찮게 올라가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건 괜찮은데 주도주를 갖고 있는데 이 정도면 수익 났지 뭐 하면서 팔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매도를 섣불리 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가지고 계신 종목을 홀딩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뉴스가 이제 시장이 한창 좋은데 계속 이런 좀 경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사상 최고가를 가는데 비투가 35조에 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두 번째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처럼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뉴스 같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이제 헤드라인을 쓰시는 분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헤드라인은 저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3000P 시대, 그러니까 3000P에서 뭐 280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그 박스권 장세면은 이게 말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0에서 2배가 된 6000입니다. 아니죠? 6500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7000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투도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잔고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35조가 적당하다, 부족하다, 그게 아니라 35조가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기사에는 좀 우리가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투도 이 정도 늘어나는 건 오히려 시장에는 더, 약간 석탄처럼, 재료로 될 수가 있으니까 비투 35조 육박했다? 이런 거에는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수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겁먹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강세업종, 약세업종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강세업종, 약세업종에서 힌트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강세업종에서는 오늘 조선엔진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많이 스터디를 시켜드리면서 선박엔진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유식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제일 겁니다. 어제 제가 팍스경제TV에서 한 15분 정도 조선엔진이 들어가는 원리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평면도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종목들을 싹 정리해드렸으니까 저희 유튜브 사이트에서 어제 거 방송 다시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제가 좀 집중하자 그랬죠. 로봇과 우주항공이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술주들이 안 가는데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로봇주들이 또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집중하셔라. 여기 있을 때 말씀드렸죠. 네, 백화점은 사상 최고치를 찍기 때문에 이건 따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장품은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저는 화장품을 아마 올해 초부터 화장품에 대해서 좀 목 놓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이게 한 2개월, 3개월 만에 결실을 좀 맺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항상 모멘텀은 뭐냐면 실적이 무조건 좋다. 뭐 아니면은 뭐
영업이익이 무조건 좋다. 뭐 그런 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보는 건 뭐냐면 이 종목이 과연 모멘텀이 있을 것인가. 제가 2차 전지를 좋아할 때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냈냐면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를 무조건 쓸 것 같은데 앞으로 호르무즈 때문에 그렇게 되면 풍력, 태양광, 수소, 원전을 고르지 말고 그냥 걔네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ESS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아이디어였고 화장품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명동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화장품 가게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편의점하고. 거기다가 화장품이 수출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 리스크랑은 또 관련이 없겠구나 해서 화장품을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오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지만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은 중소형 쪽입니다. 그걸 만드는 ODM, OEM의 코스맥스라든지 아니면 미스트로 유명한 달바글로벌, 그 다음에 뭐 APR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화장품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 나름 좀 뿌듯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세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찬스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맨 밑에부터 할게요. 양자암호 보완은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섹터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건 아닌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어려우니까. 이거는 정말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도 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자동차랑 건설은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오늘 기아차까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관세를 맞으니까. 근데 자동차를 못 파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제가 말한 뭐 2차 전지라든지 결국엔 기다리면 또 수익이 나잖아요. 자동차 쪽에서는 여전히 저는 모멘텀이 있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라든지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애들은 결국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라는 게 붙기 때문에 자동차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좀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랑 간에 이제 중재가 안 되다 보니까 재건 이슈로 올라갔던 게 살짝 밀리긴 하는데 여전히 건설주들은 저는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살아 있어요. 예, 종목의 힘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건설 쪽을 유의있게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다렸었던 코스닥이 더 강한 시장이 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은 마음이 편안하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상승 추세가 맞고요. 그리고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 흐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000선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절대로 매도를 섣불리 하지 않으시고 그냥 괜찮은 종목이면 좀 끝까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